자,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 구매할 때 대부분 수익률을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땅을 좀 볼 줄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처럼 건축비가 비싸지는 시점에는 정말 좋은 자리 아니면 높게 안 올리거든요. 높게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분양이 잘 되는 곳만 높게 올려야지, 일반적인 곳은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예시로 하나 살펴볼게요. 자, 부산 일광에 가보면 자, 여기 이마트 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과거에는 빈 땅이었겠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위치가 되게 좋아요. 바로 바닷가 바로 뒷블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뒷블럭 보면 아직까지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광안리도 보면 이제 뒷블럭이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광 같은 곳은 뒷블럭 활성화가 훨씬 더 늦어지겠죠. 자, 그런데 바닷가는 점점 좋아지고 바닷가 땅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뒷블럭까지는 언젠가는 퍼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뒷블럭까지 상권이 퍼질지 모르는데, 언제 퍼질지 모르는 걸 굳이 건물을 지금 미리 높게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저층 중심의 건물을 지어서 일단 임차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임차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놓고, 자, 3개를 넣었죠. 자, 이분이 진짜 똑똑한 게 그 건폐율을 가득 채워서 짓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441-1번지 이 땅인데, 자, 토지 면적을 보면 128평이에요. 자, 그런데 건폐율을 47.25%. 자, 이게 60%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70평 이상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상권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를 더 들여가면서 가득 채워서 지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준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지어서 나중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땅값이 많이 올랐다. 자, 그러면 높게 지을 건축주한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대출받아서 높게 지어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놓든 쭉 들고 가면 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아직 상권이 약한 곳에는 굳이 건축비를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행된 사례 하나 볼까요? 자, 화명동 가보시면 이 롯데리아 바로 맞은편에 이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저층 중심의 건물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던킨 도넛 보이시죠? 자, 이 던킨 도넛 땅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변에 신도시가 활성화되고 다 거의 대부분 높게 건물을 지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은 낮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높게 건물 지어도 충분히 분양이 될 곳인데 왜 낮게 지었을까? 굳이 본인 땅에 건축비를 많이 들어서 지을 필요성을 이분은 못 느꼈겠죠. 자, 그런데 상권이 지금은 더 빼곡해지고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높게 지어가지고 분양가 자체를 최고가에 분양을 해서 많은 마진을 남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건축주한테 큰 시세 차익을 보고 넘겼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 임차 세팅이 어마무시하죠. 자, 보세요. 이 던킨 도넛 일대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때는 임차가 파리바게뜨 해서 뭐 4-5개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 건물을 높게 지으니까 뭐 한 층에만 4-5개는 기본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생 들고 가야 되겠죠,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분은 이 월세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차익형 부동산 투자로서 훨씬 더 수익이 좋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월세 수익에 속으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계산 하나 해드릴게요. 월세를 만약 100만원 더 받는다 치자. 자,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월세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 하면 1200이죠. 이 100만원을 더 받아봤자 1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받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200을. 자, 그러면 1억 2천이 됩니다. 물론 1억 2천도 큰 돈인데 10년 동안 이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렇죠. 1억 2천만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최소 몇십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월세 수익도 중요하나 시세 차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물론 월세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들고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완전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충 싸게 지어서 임차만 잘 세팅이 되면 이 상태에서 대출 이자 정도만 감당이 된다. 자, 그러면은 월세 수익보다는 차익형으로 밀고 나가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1기 신도시라서 괜찮은데, 자, 우리 일광 신도시 한번 볼게요. 일광 신도시는 진짜 비분양, 공실, 무덤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 물론 입지가 좋아서 여기는 높게 지었을 건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공실입니다. 여기 지어진다 한들 공실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낮게 짓자. 왜냐? 신도시가 세팅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자, 우리 명지 신도시, 정관 신도시 많이들 보셨죠? 오션시티부터 해서 전부 다 신도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높게 짓는 것도 좋은데, 공실이잖아요. 그렇죠. 공실이 될 바에 차라리 이렇게 건축비를 소폭 줄여서 대충 짓고, 자, 땅값에 대한 대출 이자 정도만 감당이 된다고 하면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도시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자, 요런데 공실이 다 채워져 있다. 꼭대기까지 공실이 없다.
그때는 이제 땅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때 비로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높게 건물 지을 사람한테 팔고 빠지던지 자 이런 출구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물론 높게 올려서 월세 100만원 200만원 더 받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런데 100만원 해도 제가 1년에 1200 10년 해도 1억 2천이라고 말씀드렸죠. 10년에 1억 2천 더 버는 것보다는 10년에 12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땅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해서 이자 감당 능력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차익형 들어가시고요. 내가 이제 70대라서 은퇴하고 이자 감당하는 게 너무 무섭다. 자, 이럴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수익률 분석, 각종 보수 비용 발생 여부, 세입자 확보, 부동산 경기 민감성이라든지 모든 게 중요하지만은 저는 본질인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